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강의는 사회복지 실천 기록 및 평가에 대해서입니다. 네, 실천 기록을 하고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있어서 맨 마지막 단계이다라고 직감하셨을 겁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어떻게 레코딩하고 이발루에이션 하는지, 굉장히 그 마무리를 잘해야지 아름답게 맞추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도 마지막을 어떻게 엔딩하느냐, 그 부분에 관한 아주 중요한 요소를 강의하게 될 겁니다. 그 사회복지 실천 기술 기록 평가에 대한 첫 번째 시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역사회 대상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강의를 했었죠. 그래서 지역사회 대상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데피니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학자들의 그 정의를 빌어와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또 지역사회 대상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워렌의 지역사회 분석 틀 4단계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사회에도 실천 모델이 있다. 그래서 다양한 학자들의 실천 모델을 소개를 하면서 지역사회 대상 실천 모델 중에 그 로스만의 모델, 로스만 모델인 경우에는 그 세 가지의 모델이 있죠. 그래서 학자마다 그 다양하게 모델을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 또 내가 지역사회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지 실천을 할 때 어떠한 모델을 초이스해서 쓸 것인지 그것을 간파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복지를 하기 위해서 개입 과정, 또 개입 그 기술은 어떻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입 과정 4단계가 있다. 그 다음에 개입 기술도 다양한 개입 기술이 있지만 그 요 6가지 정도는 분명히 알아두시면은 유용하겠다 하는 것, 뭐 조직화라든지 또 자원 동원 개발, 또 empowerment 능력 강화라 그랬죠. 그리고 사회 행동, 또 advocacy 옹호, 또 네트워크 서비스 통합,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입 기술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사회복지 실천 기록하고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어서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레코딩하고 그 레코딩한 걸 가지고 내지는 개입했던 것을 가지고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론, 또 기술들 다양하게 그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라면은 어떠한 그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기록하고 평가할 것인지 요것을 그 고민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 실천 기록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기록은 왜 합니까? 기록. 여러분들 기록하면 생각나시는 게 무엇일까요? 네, 역사 기록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기록을 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일기 쓰는 것도 기록의 일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도 기록을 어떤 형식에 맞춰서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록이 사회복지 실천이라든가 사회복지 행정, 또 사회복지의 그 책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서는 클라이언트의 그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클라이언트 상황이 기술된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클라이언트 개입한 것을 사정하고 서비스 목적, 활동,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서비스 전달 과정 등이 어떻게 그 프로세싱 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기록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개입을 했다,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면은 그 개입 효과가 굉장히 중요한데, 개입 효과의 여부를 평가하는 근거를 제공하는 그 도구로서 기록이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제공하는 중요한 실무 도구
기록으로서도 사용이 되고 그 피드백을 통해서 그 사회복지사들은 계속해서 그 역량이 강화되고 또 실천 기술도 개발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 기록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 기록을 통해서 교육 훈련 또 조사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요. 또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 또 퀄리티를 평가하는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특히나 사회복지사의 그 여러 가지 그 개입 기술, 개입 그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구조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점. 특히 또 실무 또 그 사회복지 행정상의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중요한 시기에 근거 정보 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록은 꼭 하셔야 되고 필요하다라는 점을 누차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셔서 사회복지사가 됐다. 그랬을 때는 그 사회복지 업무를 하면서 그 업무를 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지원해가지고 거기에서 펀드를 딸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여기에 필요한 그 펀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기록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거가 없다, 기록이 없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그 프로그램을 지원하지 않고 재원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의 생명과도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록의 목적이라든가 용도, 어떠한 목적과 용도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크게 어떤 그 타이틀을 그 압축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책임성이라는 그 역할 때문에 기록이 중요하다. 또 두 번째로는 기록을 통해서 뭐를 제공합니까? 다양한 인포메이션, 정보를 제공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록을 통해서 개입 프로세스, 또 모니터링, 또 이발리에이션 이러한 단계를 근거 있게 할 수 있어서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기록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전문가가 이해를 높이는데 활용될 수 있고요. 그리고 기록이 있어야지만이 슈퍼비전 내지는 교육을 계속해서 근거 있게 시킬 수 있는 자료가 된다라는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근거 자료로 활용돼서 그 기관의 어떤 사회 정책이라든가 또 승인을 증명하고 연구를 위한 보다 나은 사회복지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그 개발을 위한 자료로 인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록을 해야지 그 케이스 매니지먼트, CM이라 그러죠. 예. 케이스 매니지먼트. 예. 그래서 사례 관리. 그래서 굉장히 최근에 그 사회복지사의 전문 영역을 뭘로 대표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사례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사례 관리의 근거 기반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타 그 프로페셔널 그 워크하고 소통을 할 때, 예, 의사소통을 할 때, 자료를 비교 검토할 때 기록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실천 활동의 내용을 그 자료화 한다라는 점에서 남긴다라는 점에서 역사화시키고 자료화시킨다라는 점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기록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될지 과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여러분이라면은 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어떤 측면을 보고 싶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기억하고 싶은 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얼추 이렇게 추스려질 겁니다. 기록에 포함되어야 될 가장 기초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은 클라이언트의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나이라든가 또 성별, 직업, 교육 수준,
경제 수준, 뭐 이런 거. 또 클라이언트의 그 사회력, 사회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왔고 어디에 위치해 있었었는지 뿐만 아니라 개입의 필요성이라든가 서비스 제공 이유 내지는 서비스 제공 근거 뭐가 되는지,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면접이라든가 그 이전 사회복지사 내지는 지금 문제를 파악했던 인테이크 워커의 사정 내용,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지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클라이언트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겠죠. 네. 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여러 사항이 많은데 서비스 제공 목적, 계획도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리고 서비스 과정은 그 어떤 식으로 절차화 될런지, 그리고 종결 평가에 대해서도 이 그 클라이언트를 도울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다 계획을 세워놓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 종결까지 했어. 평가까지 했는데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도움을 제공한 게 계속해서 유지되고 변화되는지 그것을 지켜보기 위해서 팔로우업 서비스를 한다 그러죠. 사후 관리라 그러죠. 네. 그래서 팔로우업, 사후 관리 요거까지를 보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배웠어요. 기록이 중요합니다. 배웠어요. 그리고 기록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방법론을 배우셔야 되겠죠. 기록을 어떻게 합니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기록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은 여기 예를 들어서 제 강의 듣는 모든 학생들이 한번 여기까지만 강의 듣고 기록을 해봐라 라고 하면은 다양하게 다 다르게 나올 겁니다. 근데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기록에는 크게 나누어서 한 5가지 종류의 기록 종류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른 특성, 장점, 단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이 어디냐,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누구냐, 또 어떻게 개입하는 게 효과적인지에 따라서 기록도 다양한 종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알아놓으면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유능한 워커로 기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죠. 이 기록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 문제도 잘 나오고요. 국시에도 잘 나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과정 기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 프로세스 레코딩 하는 거죠. 과정을 말 그 뜻대로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요약 기록은 서머라이징 하는 거예요. 또 이야기책 기록은 그야말로 나래티브 레코딩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예를 들어서 워커 클라이언트 이렇게 대사 하듯이. 그리고 네 번째로는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problem oriented recording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녹화 요것도 합니다. 과거에는 녹음 녹화가 없었는데 최근에 기록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하나씩 그러면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그 프로세스 레코딩, 과정 기록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사회복지사하고 클라이언트 간에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그 과정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몸짓, 표정, 느낌, 비언어적인 표현까지도 이렇게 다 표현을 하는 거죠.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화체를 그대로 기록하는 직접 인용 이런 게 있고 또 그 이야기체로 기록하는 간접 인용 이 2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예, 과거에는 저도 이 그 과정 기록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 훈련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 그 부분이고 특히 이제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 처음에는 가장 오리지널하게 배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여러분들이 실습할 땐 과정 기록 많이 해오도록 합니다. 그러면 과정 기록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알아보면은 보다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장점은 슈퍼비전이나 교육적 도구로 많이 유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습 가면 먼저 과정 기록부터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무 교습이나 학습의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클라이언트와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장점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례 또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때 유용하게 적용하는 기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에 비해서 단점은 무엇인가? 정보가 불완전하고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한 사람 관점에서 기록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니 해도 이 시간, 비용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기억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예, 과거의 정신역동 이론들 보면은 과정 기록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러한 장점도 있지만 이런 단점도 있다. 이런 것을 알아두시면 적재적소에 보다 더 효율적인 것을 초이스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과정 기록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 기록을 할 때는 굉장히 사실에 근거해서 정직하게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록을 하는데 집중하다 보면은 클라이언트하고 인터뷰 내지는 상담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면담에 방해가 될 정도로 기록을 열심히 한다. 이건 또 아니죠. 그러니까 면담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 상담 직후에 가능한 한 빨리 기록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메모리 할 수 있는 데는 어떤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지 커그니티브 테라피에 의하면은 우리가 배운 이론이 24시간 지나면 거의 7, 80% 사라지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후에 바로 기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활용이 될 때는 클라이언트의 개별 사항에 대해서는 시크릿, 비밀을 확실하게 보장을 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기록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두 번째로는 요약 기록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말에서 풍겨 나오듯이 서머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기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기록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게시일, 언제 했는지, 사회력, 행동계획, 또 변화 상황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개입 활동이라든지 중요한 인포메이션을 포함시키는 식으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제공한 것보다도 클라이언트한테 일어난 변화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네. 그래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기록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약 기록의 장점은 무엇인가? 사례가, 케이스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 이걸 다 과정 기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 서머리 레코딩을 하는 게 경제적이겠죠. 그리고 전체 서비스 과정을 고려해서 쉽고 짧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이러한 융통성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비해서 단점은 언어적인, 비언어적인 표현의 사실적 전달이 생략되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생각이 이 서머리 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이 상담한 내용이 지나치게 단순화될 수도 있다.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약 기록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예, 복합적이고 개별화된 서비스에 활용되면 유용하겠죠. 그리고 기록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하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상담 후에도 가능한 한 즉시 기록을 해야 돼요. 기록이라는 것 자체는 바로 업무가 끝난 다음에 바로 즉시 해야 돼요. 요 일 하나 끝나고 해야지 1시간, 2시간, 3시간 흘러가면은 기억력 또 포인트 이것이 흐려지기 때문에 기록의 신빙성이라든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매일 인터뷰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사례 노트 같은 구조화된 노트도 활용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체 기록이 있어요. 나레티브 레코딩. 그래서 대화 그대로의 형태로 그냥 하는 건 아니고 내용을 재구성하는
형태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조화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 총괄적 기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체 기록을 할 때는 몇 가지 주제를 이렇게 제목을 딱 정해가지고 조직화시켜서 하면은 훨씬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점 이해하시고요. 그런 면에서 이야기체 기록의 장점은 무엇인가?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 선택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이러한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클라이언트의 서비스의 그 특수한 본질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야기체 기록 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비해서 어떠한 한계점이 있는지 단점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체 기록의 단점은 어떠한 구분과 재구성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될 수도 있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이렇게 이야기체를 했다, 기록을 했다. 그랬을 때는 다시 원상복구할 때 또다시 또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지나치게 단순화되거나 초점이 흐려지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록의 양이 많아지면은 어떤 기록이 더 중요하고 또 무엇을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지? 이렇게 이제 혼돈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의 양이 많아지면 정보 찾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기록의 장단점, 특징에 따라서 그 사회복지사로서의 그 취향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클라이언트 문제 내지는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대상인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사회복지 실천 현장이 어디인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겠죠. 그냥 서비스를 전달받는 딜리버리 시스템 기관일 때는 뭐 굳이 과정 기록보다도 이 서머라이징 하는 게 그 요약 기록하는 게 더 유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면담이라든가 치료 세션을 많이 진행하는 어떠한 그 상담 기관, 치료 기관, 뭐 이러한 기관일 때는 이런 사회복지 기관일 때는 정신보건 사회복지 기관, 뭐 이런 기관일 때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많이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야기체 기록의 그 특성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야기체 기록은 복합적이고 개별화된 서비스에 활용하는 게 유용합니다. 특히나 기록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사용하면 더 유용하겠죠. 그리고 면담 후에 가능한 한 이것도 즉시 기록하는 게 신뢰도와 정확도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또 매일 면담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그 사례 노트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그 사회복지 실천 기록 및 평가 제가 강의할 첫 번째 시간의 내용인데 그 다음 시간에는 뭐 과정 기록이라든가 녹음이라든가 촬영 뭐 이런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록, 레코딩을 왜 하는가? 왜 하는지 여기에 대한 학문적인 정체감이 분명하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과제하고 이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글 쓰는 거 쉽지 않아요. 천성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뭘 기록하고 글 쓰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를 돕고 나서 내가 어떠한 사항들을 도왔는지 다양한 기록 기법에 의해서 레코딩을 하는 거는 사회복지사로서 초심 사회복지일 경우에 특히나 더합니다. 내가 이거는 엑스트라로 일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슈퍼비전 줄 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기록을 하지 않으면은 전문가로서 무엇을 했는지 전문가로서의 정확한 일한 근거가 사라지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은 언제 어디서나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클라이언트를 처음부터 도움을 주기 시작한 그 프로세스 자체를 다양한
종류의 형태로 기록에 남기는 것은 사회복지의 책무성이자 사회복지의 전문성과 같은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즐겨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학습하고 나서도 과제 수행하고 또 여러 가지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발표하기 위해서 또 추려내고 다양한 방법으로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서는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에 있었던 모든 전문적인 인터랙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이 다 서비스 전달 내용 이런 것들이 다 레코딩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